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일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날, 마음 놓고 좀 편하게 쉬십시오. 건강하게. 오늘은 어제 통과했던 말도 많고 또 이유도 많았던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국회의 의결을 통과를 못해서 74일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청문회 해서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은 임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렇게 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12월 8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임명이 되면서 대법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정상적인 일정을 찾은 것이 그동안에 74일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금까지 임명을 못한 거죠. 대법원에서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판들이 계속 밀려있고 또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난 9월 24일 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을 했죠. 9월 24일 이후로 10월, 11월, 12월 74일 동안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가운데 왔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출석이 292명이 참석했는데 찬성을 264명이나 했어요. 이건 거의 90% 이상이죠. 반대가 18명, 기권이 10명. 그래서 292명 중에서 264명이 찬성을 해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것은 야당들이 계속 반대해 오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한 거죠. 반대가 18, 그러니까 한 기권 10표 하니까 한 28명 정도만 이탈을 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찬성을 해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잠시만 살펴볼게요. 잠시만. 왜냐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취임이 됐구나 라는 것은 이제 그냥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분을 학력을 보면요. 이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그리고 미국 코넬대학교 법과대학원, 그리고 사법연수원 교수,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 대법관도 지금 2020년 3월 달에 임기가 돼서 사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이 그냥 흘러온 거죠. 3년, 4년 동안. 그 다음에 병역관계는 아르토시니까 중위, 육군 중위 만기 전역, 아르토시로 이제 육군 중위로 전역을 했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이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도 일단 야당에서도 이분을 찬성을 이렇게 많이 해준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서 자격이 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분이 그동안에 판사 생활하면서의 실적이나 아니면은 공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물론 이건 이제 국회에다 상정할 때는 그분들의 양력과 그분들의 그동안의
공적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도 깜짝 놀란 게 출석 292명이 출석을 했는데 찬성이 264표예요. 야당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통과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회에서 의결이 되자마자, 승인되자마자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일단 12월 8일 날 임명을 이제 돼서 취임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이 공전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모든 재판이 1년 내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2년, 3년이 됐는데도 안 끝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거는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 된 것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서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판사, 그러니까 그 법원의 조직이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원래는 뭐 1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2년, 3년씩이나 가는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는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래서 대법원장이 누가 취임을 했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좀 시간이 더 걸리느냐 이런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그 대법원장 체제에 있어서는 이 그 많은 것을 제도를 그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가능한 모든 것을 지금 손질을 했어요. 그래서 뭐 1년 내에 선거법 위반 같은 거는 1년 내에 끝나야 되는데 뭐 3년씩이나 가서 미뤄지고, 마냥 미뤄져도 별로 제재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마냥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그냥 미뤄진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러니까 74일 동안 공백 기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모든 것이 법상에 조금이라도 합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아마 원칙대로 바꾸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어디서든 덕망이 있고 누구한테든지 인정을 받는,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분이 이번에 취임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사법부를 잘 관장을 해서 운영을 잘 해놨으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라는 게,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는 그 재판장이 왕입니다, 왕. 왜냐하면 누가 그 아래 뭐 검사, 피고인, 변호사 누가 앉아있든 그 사람들은 단지 자기 의견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어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장 권한이,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일단 제1인자 왕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날짜와 그 재판 일정을 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그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좀 길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않고, 일반 이 사건들은 보통 몇 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이 마냥 늘어져서 2개월,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씩 막 걸려. 몇 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 게 1년씩 하고. 그게 이제 법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법원에는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있죠.
단독 판사는 혼자 하는 거고 합의부는 세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재판장이 법원 안에서는 일단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도대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상당히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법규와 위법한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나중에 책임 소재도 있고 또 책임은 안 받더라도 어떤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참고를 많이 하되 그래도 일부 그 판사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재판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그래도 국민과 모든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잣대를 거기다 놓고 잘 운영해 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그래서 임명되자마자 왜냐하면 74일 동안이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되자마자 국회에서 의결되자마자 바로 임명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74일 동안 공백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수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또 법원에는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물론 위법한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연령 비연령 이런 사건들은 재판장의 정권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이 모든 재판을 할 때 정말 소신껏 자기가 법대로 법규대로 자기 개인 사심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면 그 환경에 이끌려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면 나중에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마음 갖지 않고는 보통 보면 판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원심에서 자기가 아무리 판사가 원심에서 법규와 좀 다른 판단을 했다 하면 또 이제 항소 고등법원에 가서 또 내용이 바뀌고 또 대법원 가서 또 바뀌기 때문에 이 A라는 판사가 지방법원에 있을 때 판결한 그 내용이 그냥 그 판결로서 종결되어 버린 게 아니라 그 기록이 계속 남아갑니다. 남아 돌면서 나중에 어떤 그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임명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건이 이건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판결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될 때는 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정말 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사들은 재판을 해야만이 앞으로도 편하고 서로가 두루두루 편하고 우선 본인이 편한 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일단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장이 원칙주의자고 또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아마 원칙대로 잘 운영이 돼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원칙을 벗어나서 운영된 부분들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법원에서 법규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법을 지킵니까? 검찰이 아무리 공소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면 끝이잖아요. 구속기사 구속해달라고 해도 판사가 구속할 필요 없어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장이 지금 취임한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봐서 고무적이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많이 표를 던져준 것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답답했던 모든 그 법원의 지금 시스템이 이제 뭐 하루아침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차차 정상을 찾아가서 정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억울하거나 아니면 또 부당하게 이익을 보거나 이런 일이 없고 정당하게 법규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 사법부가 정당한 자리에서 아마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우리나라가 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누구한테 비난받지 않고 항상 인정받는 법관으로서 자리를 잘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